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논평을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뭐 북반구, 유럽 각국이 이제 기록적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또 미국도 1일 거의 10만 명 발생에 한 주간에 지난주에 55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뭐 프랑스, 미국 다 이제 긴급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국가는 락다운을 뭐 전체 락다운, 부분 락다운 하면서 지난 3, 4월보다 훨씬 큰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락다운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일 124명, 어제 발표는 124명이었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이렇게 세 자릿수 나온 건 최근에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주말에 검사 건수 줄고 또 주말 효과라고 해서 확진자도 줄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검사 건수 줄었음에도 이렇게 세 자릿수 나왔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분석하기에는 지난 2, 3월에 대구 경북의 1유행파, 그리고 4월 말에 많이 잠잠해졌다가 5월 6일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 단계를 낮추면서 이태원 또 물류센터에서 쭉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유행 규모는 크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름이라는 날씨에 또 영향도 받았다고 봅니다. 7월 말에 또 환자가 줄면서 그 거리두기나 이런 걸 완화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8월 11일경부터 해서 또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서 1일 3, 400명까지 나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1.5단계, 2단계, 2.5단계로 올리면서 줄면서 3주 전에 10월 12일 날 또 1단계로 낮췄습니다. 물론 1, 2, 3단계 기준에 맞지는 않았지만 50명 이하로 줄지는 않았지만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유행파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크고 작은 게 있었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유행이 시작이 됐다. 지금 10월 12일 날 1단계 내릴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서두른다. 단계적으로 좀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좀 서두른다. 그래서 뭐 경제와 국민 피로감을 위해서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거는 방역은 뒷전이구나. 경제 중심, 피로감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면 결국 걸리는 국민과 돌아가시는 국민, 또 방역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는 또 불가피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고 있어서 4단계 유행파에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고, 이 토요일 날 뭐 할로윈 파티 때 이 이태원에 많이 나와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번 투병 중인 환자분들이 1812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에서도 지금 지역사회 국내 전파 환자 수가 세 자릿수로 지금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하고 3주 지난 상황에 완연하게 이렇게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더 심하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12,000명이고 지금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서울도 늘고 있고 경기는 뭐 진작에 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유들로 해서
지금 사실은 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되고 아마 11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오후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일요일날 오후에 발표해서 자정부터 시작하던 것이 다행히 일주일 뒤에 준비 기간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제도 읽어보면서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료에 나온 최근 방역 관리 상황 10월 18일부터 24일 자료, 그 다음에 25일, 31일 자료를 비교하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5명에서 86.7명, 87명이죠. 한 12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특히 늘었고 60세 이상에서는 감소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국 젊은 사람에서 늘고 결국 고령자가 그 다음 늘고 중증 환자 사망자 는 이런 시퀀스가 눈에 보이고, 해외 유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평균 한 20명 전후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라는 것도 80% 미만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방역 막내 관리 비율. 얼핏 방역 막내 관리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 방역 시스템 내에서 확진자들을 얼마나 잘 격리하고 또 치료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 미만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방역막내 관리 비율이 아니라 그 자가격리 중에서 신규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신규 확진자 비율이 80%라는 미만이 잘 된다는 건데 그 기준도 상당히 느슨한 것 같고, 방역막내 관리 비율이라는 제목을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높아야지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결과는 80% 미만이 잘 되는 걸로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즉시 가용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150개라고 해서 150개가 아주 여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7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긴 개편 방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 암수표 같다. 일단 뭐 기존은 알겠습니다. 이 경제와 국민의 피로감, 자영업자들의 영업, 국민들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좀 완화를 많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100명 미만 또 타권역 30명 미만을 1단계로 지금 바꿔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동안 50명 미만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환자가 많이 폭증할 것이고 앞으로 의료나 방역 시스템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상당히 이제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지침이라는 것이 간단 명료해야 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많이 했지만 일목요연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주일 뒤에 실시할 때 각 지자체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개편 방안에서 핵심 지표에서 뭐 인원수로 하는 거는 우리가 명료하죠. 그렇지만 그 보조 지표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5단계는 전국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인데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이 더블링이라는 건 사실 의미 없는 사족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더블링이 있었지만 더블링을 적용해서 바꾼 적도 없고 더블링도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주면서 보조지표에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 감염 발생 현황, 이렇게 7가지 보조지표를 했는데, 이 보조지표의 각각에서 그 점수,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보조지표에 가중치를 둘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거죠. 상당히 임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금 거리두기 단계도 상당히 완화했는데, 완화했다는 얘기는 결국 코로나 환자는 더 이미 늘고 있는데 더 늘 가능성이 높고, 폭증하는 거는 순식간에 산술적이 아니라 기하급수로 늘어서 감당이 어려울 텐데, 이 전환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 그 수용 능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학조사 역량, 집단 감염 발생 규모, 이런 걸 보고서 하겠다. 여기 이제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인데, 여기서 수도권 100명, 충청권 이런 권역 각 30명, 강원, 제주 각 10명,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그렇지만 이제 보조지표에서 중환자실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능력, 뭐 이렇게 한 것들이 구체적인 가중치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숫자가. 그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이면 계속 느는 것이고 1 미만이면 이제 감소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숫자에 따른 단계 상향 또는 하향,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역 조치도 상당히 이제 뭐 그전보다는 뭐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뭐 일괄적인 이런 조치들이 과연 효용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은 뭐 종교 시설이든 같은 식당이다 하더라도 방역 지침 수칙을 잘 지키는 데는 좀 단계가 올라가도 그 영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집회 모임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만 지침을 안 지키는 데는 낮은 단계에서도 과감하게 좀 문을 닫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잘 발생하는 상황이 산밀 환경, 밀폐되고 환기가 안 된 상황에서 사람이 빼곡하게 있고 밀접한 접촉이 있고 거기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급적 배제된 식당의 경우에 이제 좌석간 거리가 멀고 칸막이도 돼 있고 환기도 잘하고 있고 명부 작성도 잘하고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손 씻기 이런 거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까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는 단계가 좀 올라가도 열 수 있게 하고, 이런 걸 안 지키는 데는 단계가 낮더라도 위험이 높으니까 문을 닫고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인증받아서 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되는 수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시설들에 대한 뭐 관리나 또 여느냐 닫느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하니까 일괄적으로 뭐 안 지키는데도 뭐 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지 못한 일괄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뭐 방역 조치들을 이 보도자료에 다 넣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은 따로 지난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 할 때처럼 따로 좀 세부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빼서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가를 제가 어제 보면서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체적 기준 설정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잘한 겁니다. 일찍이 우리가 전문가들이 3단계로 너무 단순하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3단계로 거리두기 하면서 그동안 환자가 늘어서 올려야 되는데 늦게 올리거나 미흡하거나 환자가 아직 감소되지 않는데 기준에 안 맞는데 서둘러 단계를 낮추거나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기준을 만들고 안 지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한 거는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발 좀 이번에는 기준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합리적이고 뭐 논리적이지 못하냐 그걸 떠나서 이번에는 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좀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좀 제발 좀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지금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전체적인 그 기조를 보면 경제와 국민의 피로감, 자영업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 실제 환자 발생이나 방역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를 시켰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간다고 말은 하지만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여기에 따른 방역과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K방역이 3T 아닙니까?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팅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검사하고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또 추적하고 해서 확산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쭉 한 걸 보면 K방역을 이제는 좀 고집하기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지표들이 세부 판정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의 쭉 기조를 보면 계속 중환자 병상 얘기를 합니다. 중환자 병상이 감당할 수준에서 우리가 거리두기는 좀 완화하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환자가 늘면 일단은 경증, 무증상, 중등증 환자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중증 환자도 있겠지만 중환자 병상도 필요하지만 서두에 우리가 코로나19 초기에 이 코로나가 폭증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 서지 캐퍼시티를 넘어서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가용 능력을 넘게 되면 붕괴가 된다.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만성병 환자 진료까지 피해를 입으면 이거 일파만파로 큰 재난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방역, 지금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 또 결국은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고 또 중등증 이상은 격리병원으로 가게 되고 중증 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서 오로지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면 된다. 사실 여기 150병상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대비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폭증하면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상,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감당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당히 중환자 치료병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게 탁상 행정이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뭐 중환자만 봅니까?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중환자만 보고 있나요?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 생활치료센터 커버하고 있고, 또 중독증 환자는 격리 환자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제가 2주 전에 산소 투여 환자를 중증 환자에서 빼면서 나머지 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 고유량 산소로 해서 위중증으로 묶으면서 위중증 환자로 하나로 묶으면서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지금 51명으로 줄었죠. 분명히 재활병원, 요양병원에서 고령자, 만성 환자 감염되면 늘 텐데 지금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참 의문했었는데,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완화하면서 중증 환자 기준으로 그걸 이유로 개편 방안을 하면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뭐 국민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 좋습니다. 모든 국민이 필요하고 자영업자 힘들고 잘 생업에 지장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개편 방안에서 이 코로나19 방역은 결국 국민과 정부와 또 방역 질병청이나 보건소 같은 방역요원, 또 의료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홀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히 질병청과 보건소 방역요원 역학조사,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아무 그 배려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뭐 10개월째 들어서면서 다 지쳐 있고 거의 녹초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어떻게 리프레시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지금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지속 가능하게 이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음지에서 지탱하고 있는 방역요원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어떤 리프레시먼트나 어떤 휴식이나 지원이 지금 충분하냐. 당장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늘고 또 트윈데믹도 우려가 되는데, 지역사회 호흡기 발열 클리닉, 또 코로나19 의료 전달책, 제가 뭐 코로나19 발생하고 뭐 한 3, 4월에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체계, 지역사회 의원, 그 다음에 중소병원, 대학병원, 이런 전달체계 말고 코로나 분리해서 코로나 환자 전달체계, 호흡기 발열 클리닉, 그 다음에 이제 중간병원, 그 다음에 국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이 전달체계가 지금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양병원, 재활병원, 사회복지관, 고령자, 만성병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선제검사로 끝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드나드는 직원이나 방문객을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뭐 자영업자와 국민의 피로감을 계속 걱정하지만, 코로나19에 걸려서 투병 중인 국민, 또 돌아가신 국민, 이분들에 대한 지금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나 중증 환자로 코로나 투병하고 회복하면 롱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 장기 후유증이 있습니다. 뭐 근육통, 두통, 피로감, 또 식욕부진, 또 기억력 장애, 뭐 마비, 이런 코로나 후유증, 또 정신적인 장애, PTSD처럼 그런 거에 대한 후유장애 치료에 대한 그런 고려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그런 걸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어려운 코로나 국면에서 이 모든 국민, 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질병청, 보건소, 또 의료요원에 대한 고려, 여기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길고도 혹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2020년 겨울 코로나에 대한 좀 포괄적이고 좀 혁신적인 그런 대응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